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2022 공공경제론 제 10장의 두 번째 동영상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들을 위한 공공경제론 전체 화면으로 해서 성취 2년까지 전 시간에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 사회에 어, 지배적인 분배의 정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롤스가 이야기한 정의론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이게 200권 이상, 저는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그 책을 사보실 필요는 없어요. 궁금하면 도서관에 있는 책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도 롤스의 정의론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복지 제도를 갖추게 된 그런 이론적 근간이 롤스의 정의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핵심 개념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롤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게 분배의 정의일까? 어떻게 하면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분배 상태를 이룰까? 그 공리주의자들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가지고 야 다수결 투표해가지고 많이 나오면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거니까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죠. 자유주의자들은 우리 시민들의 자유를 더 높이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평등주의자들은 평등하게 나눠 먹는 결정이 더 옳은 결정이야. 이렇게 공공의 의사결정은 결국은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것이 더 올바른 분배의 정의가 될까 고민할 때 존 롤스라는 사람은 무지의 장막이라고 하는 좀 원초적인 상황을 가정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 다른 것은 각자의 능력이 다르고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에 가서 실패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평등주의를 선호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아. 돈 많이 벌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자유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한 평등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뭐 이런 걸 떠나서 원초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무대에 있는데 무대에 장막이 쳐져 있어가지고 저 앞에 세상이 나한테 유리한 세상인지 나한테 불리한 세상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를 veil of ignorance라고 그래요. 무지의 장막 상태에서 야, 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어떻게 분배, 나눠 먹기를 했으면 좋겠느냐 논의할 때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그에 대해서 존 롤스는 이야기하면 저기 나가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 모두 누구든지 최소한의 생계 유지는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자유롭게 능력에 따라서 나눠 먹는 쪽으로 하자. 이거에 동의하겠다는 것을 존 롤스가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생존 경쟁의 장에 가서 싸울 때 어떠한 상태에 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내가 능력이 있을지, 내가 많이 가질지, 아니면 내가 패배자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그 무지의 장막 상태에서 그 원초적 상황에서 인간은 어떤 걸 원하느냐? 성공하든 실패하든 기본적으로 소셜 세이프티넷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생계에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은 n분의 1로 나눠 먹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서로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능력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자유주의적 선택을 하도록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지의 장막의 상황에서 인간들은 어떠한 사회 계약을 맺을까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 것이죠. 그 가상의 상황, 원초적 상황에서 인간들은 두 가지 원칙에 동의할 것이다. 첫 번째는 좋은 거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 이거에 동의할 것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중요한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나눠 먹기를 하는데 우리 중에 실패한 사람들한테 좀 더 나눠주자. 그게 뭐예요? 사회 안전 보장, 사회 보장 제도를 깔아주는 거죠. 모든 사람의 처지를 낫게 해줄 대안이 없다면 평등한 분배가 더 바람직하다. 평등하게 맞춰주도록 하자. 이야기는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실패한 자에게 좀 더 나눠주는 게 평등주의죠. 그러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에 동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합친 개념이 뭐냐면 최소 극대화 원칙이라고 하는 맥시민 프린시플이에요. 그러니까 차등적으로 나눠줄 때는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자 하는 가난한 자에 대한 분배를 강조한 것이 바로 롤스의 정의론이고 맥시민 프린시플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이 롤스의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게 해주자. 그게 바로 복지국가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롤즈고, 롤즈의 정의론, Theory of Justice라고 부른다는 거죠. The basis of a society is a set of tacit agreement. tacit이라고 하는 건 암묵적인 동의라는 거죠. 그것이 social contract인데, the agreed upon principles must not be dependent on one's place in society. 그 사람이 사회에서 부자, 가난한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나눠 갖자는 거죠. Rawls believed that rational, self-interested people with lawfully similar needs would choose the following two principles to guide their moral interactions. 그러니까 two principle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은데 자유 극대화하는 것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맨 밑바닥에 해당하는 소셜 세이프티 넷을 깔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더 주자. 그렇죠? 그런 식의 분배를 하는 것이 올바른 분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롤스의 정의론이 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이 노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직은 Anarchy, State and Utopia라는 책에서 롤스의 정의론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세상에 사회계약이라는 게 어딨냐 그런 건 없고 그냥 이 사회의 법률과 이런 거로 결정하는 것이고 특히 무지의 장막 이런 개념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the state of nature and the evolution toward the minimal state, invisible hand mechanism, the role of protective association. 이 노직은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예요. 그런 소셜 세이프티 넷을 까는 사회 안전망을 까는 사회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도로 해야 되고 최소한의 국가로 가야 되고 모든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를 증대시키는 쪽으로 해야 된다. 불평등도 선택의 대가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반영한 그런 것이죠.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가 책임질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노직의 자유주의자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 사회인가 이걸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측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소득을 비교해보면 나는 100만 원 벌어. 너는 50만 원 벌어. 네가 나보다 두 배 잘 사네. 우리 사이에는 불평등하네. 이런 것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측정해 볼 수는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온 것이 소득 불평등의 측정 문제입니다.
income inequality. 개인 또는 세대 간의 고소득에서 저소득까지 소득 분포가 산재해 있어 균등화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불평등 또는 인구의 누적 배분율을 횡축으로 소득의 누적 배분율을 충족하는 로렌츠라는 사람이 이 뒤에 나오지만 그런 곡선을 그려서 한번 소득 불평등을 측정을 해보자 하고 만들어내는 거 로렌츠 곡선, 지니 계수, 그다음에 애킨슨 지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로렌츠라는 사람이 미국의 통계학자인데 소득 분포가 얼마나 불평등하냐? 제일 불평등한 걸 1로 보는 거죠. 가장 불평등하지 않은 거는 0으로 보는 거예요. 0과 1 사이에 있는데 이 사이에 어떻게 측정을 할까 하는 것들을 그림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10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명이 있는데 각자 n분의 1로 쫙 나눠 가지면 이게 완전 균등선이에요. 50명이 있으면 딱 50명이 50분의 1씩. 100명이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10,000원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 균등한 것이 되겠죠. 그 선이 요 대각선이 되겠어요. 반대로 요 이렇게 니은자 둘러놓은 거 요거 이렇게 A, B, C로 가는 요 삼각형 모양의 직각삼각형 모양의 요 선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99명까지는 빵원이에요. 마지막 한 명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 전체에 100만 원이 있는데 한 사람이 100만 원 가지고 있고 나머지 99명은 빵원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불평등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 니은자 거꾸로 놓은 요것이 가장 불평등한 정도고 대각선이 가장 평등한 상태다. 그래서 가장 평등한 상태를 0으로 만들고 가장 불평등한 상태를 1로 만드는 그러한 계산식을 만들어낸 것이 지니 계수예요. 그래서 요 노란색에 해당하는 것이 완전 균등선으로 가면 노란색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도 반면에 완전 불균등 선으로 가면은 요 밑에 있는 분홍색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그 면적을 좀 통해서 계수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한 게 지니 계수가 되겠어요. 요 노란색으로 나오는 요 부분이 불평등한 정도예요. 이게 없어져서 이쪽으로 배불룩이 쭉 대각선으로 붙어버리면 완전 균등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면적, 노란색의 면적을 A라고 하고 요 하얀색의 면적을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분의 A, 즉 A가 제로가 되면 쭉 대각선이 되면 이거는 0이 됩니다. B분의 0이 되니까. 반면에 요 대각선이 여기 쭉 나와가지고 여기에 100에 붙어버리면은 이때는 B가 0이 돼요. B가 0이 되면 A분의 A 해가지고 1이 되죠. 그래서 진익에서는 1과 0 사이를 존재하게 되는 0일 때, 즉 이 A가 제로일 때 가장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B가 제로일 때는 1이 돼가지고 완전 불균등한 분배가 되는 이게 불평등 지수이기 때문에 1이 되면 불평등이 심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나중에 객관식 문제 풀 때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진위 계수를 보면은 0.3 정도. 그러니까 아까 이걸 따지면 이 전체 면적분의 요 노란색 면적이 한 30%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006년부터 이때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가 다시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오면서 불평등도가 낮아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는 이런 추세를 보인다. 이게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불평등한 나라들 진위계수가 0.45가 넘는 칠레, 멕시코, 미국, 터키 이런 나라들이 불평등한 나라에 속하겠고 이 오른쪽에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우리가 살펴본 행복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소셜 세이프티 넷의 그 수준이 높은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국민 전체가 평등하게 사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진위계수가 낮고 0.3 이하로 되고 그래서 균등한 나라, 평등한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 0.3 정도 차지하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간 정도가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득 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잘 사는 사람들 수준을 10개에 100명이면 10명씩 나누는 거죠. 10명, 1에서 10, 10에서 20 하면은 10구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10분위로 나눈 거는 10분위 배율, 5구간으로 나눈 거는 5분위 배율. 그러니까 여기는 잘 사는 사람들, 오른쪽 것은 상위 계층, 잘 사는 사람들, 왼쪽은 못 사는 사람들. 그래서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제일 못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몇 배 더 잘 사는가. 10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못 사는 10%, 가장 잘 사는 10% 해가지고 몇 배 더 잘 사는가. 이런 것들을 배율로 살펴보는 것이 소득 분위 배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애킨슨이라는 사람이 애킨슨 지수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균등 분배 됐을 때는 제로라고 그랬죠. 진익에서도 균등 분배가 됐을 때는 제로라고 보고 모두 n분의 1 해서 가져가는 게 균등 분배니까요. 반대로 균등 분배가 안 돼 있는 상태는 1이 되는 거죠. 이 지수를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은 균등 분배라고 하는 전제하에 지금의 사회 후생 수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평균 소득이 얼마인가를 주관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100명이 있는데 1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얼마로 나눠 가지면 너가 평등하다고 생각하겠니? 100명이니까 10,000원이죠. 평균이 100분의 100 하면 10,000원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0원씩만 나눠 가지면 좀 평균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불평등한, 한 사람이 100만 원을 다 가지고 나머지는 빵원만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야씨 10,000원이 아니라 1,000원씩만 나눠 가져도 좀 평등해질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가지고 있는 100명이 그럼 10,000원이 평균인데 한 8,000원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 9,000원 정도만 되면 평등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 YED라고 하는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생각하는 불평등한 정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평균 소득이에요.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뮤가 1이 10,000원이 되는 거. 10,000원. 근데 지금이 굉장히 그 평등한 상태에 있다. 예를 들면 다 9,000원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평균이 10,000원인데 9,000원 가지고 있으니까 뭐 9,500원, 9,900원 가면은 더 평등해지는 거겠지. 이렇게 균등분배 대중소득에 대해서 높게 이야기해요. 반면에 지금 한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99명은 빵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1,000원만 가지고 좀 n분의 1로 나눠 가져도 1,000원씩만 나눠줘도 조금 더 행복해질 거야. 평등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균등분배 대승소득이 작을수록 지금 현재 불평등한 사회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애킨슨이 1970년에 introduces the notion of 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이게 균등분배 대승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this represents the level of income per head라고 사람 당에 which if equally shared would generate the same level of social welfare as the observed distribution. This then defines a measure of inequality of the following form. 그래서 요것이 뮤하고 아까 10,000원으로 생각하는 YED 균등분배 대승소득이 똑같아지면은 지금 현재 상태가 이게 뮤분의 뮤 1이 돼가지고 0이 돼요. 0이면 아주 균등한 사회라고 보는 것이고, 반대로 이게 작은 숫자로 가게 되면
그죠? 미유분의 작은 숫자 극한으로 보내면 이게 제로가 되죠. 만약에 이게 제로다. 요 마이너스 요 가로 안에 있는 수가 제로가 된다. 그러면은 1인 상태고 굉장히 1이니까 1은 가장 극단적으로 불균등한 상황을 나타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 시험 공부하다 보면 이 개념이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이게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분들은 사실은 난 어려운 문제 포기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실제 대면 수업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좀 들어보시고 그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회에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볼까요? 그 소득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철학자 중에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루소예요. 루소가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인간이 공동사회, 즉 그 원시 공산사회에 살았을 때는 불평등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유재산, 소유권, 사유재산이 생기면서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다고 보는 거죠. 힘센 놈들이 사유재산을 늘려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불균등이 심해졌다고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능력주의입니다. 소유권이 능력을 통해서 벌어간 거는 보상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자본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자본이 많은 놈이 돈 있는 놈이 돈을 벌고 돈 없는 놈은 또 못 벌게 되는 그래서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을 좀 현대적으로 파악해 보는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 그죠? 타고난 능력, 즉 지능, 외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타 탤런트라고 하는 기프트라고도 하면 하늘이 준 또는 부모님이 준 이거는 변화시킬 수 없는 일종의 제약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게 잘난 놈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고난 능력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 살아서 주는 거는 증여라고 해요. 죽어서 주는 거는 상속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건물주야,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야. 이러면 당연히 빈부격차가 심해지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사회적 요인, 즉 게임의 규칙에 따라 또 달라져요. 이 사회가 아까 이야기한 지능 중심의 사회다. 그러면 지능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됐어. 그 다음에 외모지상주의라고 외모가 잘난 놈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는 룰로 돌아간다면 외모를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죠. 그래서 최근의 시대에는 옛날에 뭐 신분이나 이런 시대가 아니고 지식 기반 사회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 머리만 있으면 이 세상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어도 얼마든지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측면에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돈을 굴리려면 자본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도는 여전히 유지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럭, 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로또를 사는데 로또가 된 사람은 한 번에 뭐 20억 이렇게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사회생활 하다가도 그런 운이 작용해서 돈을 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어지는가 이런 걸 보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 좋은 교육을 받을수록 부가 그 교육에 따라서 높은 연봉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증여나 상속, 그 다음에 자본의 축적 과정, 즉 주식을 물려준다든가 이런 식을 통해서도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고 심해되죠. 그러면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산물이 소득 불평등, 빈익빈, 부익부고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못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잘한 사람들은 잘한 상을 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사회가 발전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시장 실패일까? 이게 심해지면 사회에 이 통합을 조회합니다. 사람들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고 옛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듯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스트라이크라고 데모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면 이거는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도 또 하나의 시장 실패라고 볼 수 있고 많은 학자들은 이걸 거시적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득 불평등을 시정하는 요 시장 실패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에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로 등장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유념해 둬야 될 거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서 어떤 능력이 소득을 늘리는 데 중요한가. 공무원 여러분들 뭐 선호해서 여기 행정학과에 왔지만 공무원 한 달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돼요. 200만 원 가지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는데 정말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돼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좀 도전하는 거는 좀 더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도 도전해 볼 수 있고 저는 이런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함께 잘 사는 사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화폐, 돈에 매여 있는 그런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서로 피 터지게 이렇게 경쟁하지 않아도 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공동체 경제에 관련된 강의는 이제 지방자치론 할 때 좀 더 많이 하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꿈은 피우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아무튼 함께 잘 사는 사회는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그 가진 돈의 반 이상을 기부해서 자신의 이름의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은 늘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된다. 그 세율을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부자들이 상속세 줄이려고 어떻게든 상속세율 낮춰달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에도 물론 괜찮은 부자들이 있고요. 나쁜 부자들도 많아요. 미국에도. 그러나 하여튼 미국의 괜찮은 부자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가진 자들의 어떤 책임의식, 내가 돈 번 거는 사회가 나에게 벌어준 거야. 그래서 나는 사회에 환원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발적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번 돈을 정부의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회에 환원을 하는 식으로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공동체를 통해서 좀 소득 분배를 했어요. 대동계라든가 향약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를 만들어서 공동체 경제를 돌림으로 인해서 함께 잘 사는 그러한 사회를 마을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주류적인 거는 강제성을 지닌 정부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것이죠. 많이 가진 자에게는 누진세를 매겨가지고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우리나라는 한 40%까지 세율을 부과합니다. 높은 세율을 부과해서 부자들에게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걷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나눠주는 그런 강제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실업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적인 이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의 부패 또는 비효율성, 지대 추구의 문제, 이전 시간에 공공선택론 때 살펴본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가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회에 자신의 가진 돈을 환원하는 분위기 또는 공동체 경제를 돌아가게 해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공동체 경제가 돌아가길 바라고 그러한 것이 더 바람직한 우리 사회에 나아가야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롤스가 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Justice is the first virtue of social institutions, as truth is the system of thought. 생각하는 데 있어서 진리가 중요한 것처럼 이 사회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분배의 정의를 확립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존 롤스고 우리가 살펴본 존 롤스의 정의론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10장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 나머지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대면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10장의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